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위가 소화가 안 되면은 살아갈 힘을 잃었다는 거죠. 우리 눈이 자꾸 어두워지면 눈이 살아갈 힘을 잊어버린 거죠. 세포가 우리 몸을 백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 인플레메이션, 세균이 번식한다면 세포가 조직이 살아갈 힘을 잊어버린 거죠. 힘을 잊어버리면 바로 염증이 발생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위에 염증이 있다, 위염이 있다 하면 위 속에 세균이 위벽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번식하면서 사는 것이 위염증이죠. 그러면 그들이 뭐를 내요? 암모니아 가스를 내죠. 세균의 독소를 내놔요. 그래가지고 그 독소가 어르더라면 우리 혈액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혈액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혈액에도 세균이 여행을 해. 그러면 루마티스 병이 있죠. 우리 관절염, 이런 루마티즈 염증이라는 염은요, 막 혈액에 세균이 인플레메이션, 염증이죠. 염증이 막 이렇게 발생하고 번식하면요, 백혈구가 쫓아가요.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여기 어디가 숨냐면 관절 매개에 숨어. 누가? 염증, 세균이. 그러면 이 관절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는데, 그 파우치, 그런 데에 확 배겨. 그러면 이 백혈구는 말이에요. 눈이 해태 눈이라 어딜 쪼냐면 조인트를 쪼버려. 그래서 통증이 오는 게 관절염증, 루마티스 염증, 통증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백혈구도 작고 세균도 작으면 그걸 찾아서 그냥 그거 세균만 잡아야 되는데 이게 관절의 흉골을 물어뜯는 것이 그게 관절 루마티즘이거든요. 그게 백혈구가 통증을 일으키는 거지 세균이 통증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이놈은 덮어놓고 그냥 해태눈인지 가서 그냥 물어뜯는 것만 세균인 줄 알고 염증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염증이라는 건 우리 세포가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 발생하지. 또 혈액의 pH 농도가 이제 기능이 수치가 떨어졌을 때 오는 병이지. 그래 조직을 파먹고 살면서 그 암모니아 가스를 내니까 그 조직이 당반사가 돼. not moving. 움직이질 않아. 그냥 거기에 점점 물이 고여. 물이 고이니까 썩잖아요. 썩으니까 뭐가 생겨요?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염증은 세균 발생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게 통증이 오니까 서양의학에서는 소염진통제, 항생제, 세균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럼 세균이 죽어. 죽긴 죽어. 근데 살아남는 균이, 내성균이 또 있어. 근데 세균이 죽으면은 좋은데 우리 조직이 not working, not pulsating,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점점 더 염증이 썩어버려. 조직이 파괴를까지도 일으키는 게 이게 염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에 바이러스 생기는 것도 염증이죠. 간염증이죠. 지방간도 간염증입니다. 지방이 끼는 것도. 그러면 결국 간이 죽어야 안 죽어요? 복수가 차죠. 결국 간을 드러내지 않으면 죽죠. 그래서 조직을 파먹는 것이 염증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개발한 게 반코마이신 같은 거 이런 거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내성균이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치료약은 없다. 도대체 호주에 있는 마샬이라는 의사가 도대체 위궤양이 뭐냐, 위염증이 뭐냐 하고 위를 그냥 칼로 쫙 찢어봤더니 거기에 세균이 와글와글와글 위염증이 번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내성균이다 이게야. 내성균은 죽지 않는 균 아니에요. 약을 먹어 죽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위까지 다 조직을 파먹고 위를 썩히고 위를 드러내게끔 만든다. 이것이 오늘날 염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가 괴사가 일어나는 합병증이다. 여러분 그럼 당뇨병은 괴사 합병증이죠. 눈이 썩죠. 그게 염증이야? 염증이 아니에요. 염증입니다. 당뇨병도요. 혈액이 썩는 병입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뭐예요? 고혈압이 고인 거죠, 물이. 그래서 그것 고임은 세균 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는 염증이라고는 말은 안 붙여요. 실상은 염증입니다. 합병증을 일으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는다는 자체는 조직을 더 파괴시키고 아주 힘을 잃어서 조직을 결국은 썩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일찍 죽게 만드는 병이 고혈압 약이다. 당뇨 약이다. 그 세포가 괴사가 일어난다는 건 죽는 거죠.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합병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0세, 55세 여인이 호소하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결핵균이 이제 폐에 침범해가지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 결핵균이 죽을 때까지 먹어라. 그랬더니 9년을 먹었대. 9년을 먹었더니 결핵균이 죽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항생제죠. 그러는데 위가 3분의 1로 적어졌대. 위가 3분의 1로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가 나트워킹 박동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노수독 아니야? 아주 수독된 거예요. 이제 수독된 거 아니에요? 그럼 위를 잘라내야겠죠. 이 정도로. 그럼 위액이 분비가 될까요? 분비 안 돼요. 그럼 위액만 분비가 안 됩니까? 혈액순환도 안 해요. 눈물액도 분비가 안 돼요. 침액도 분비가 안 돼요. 자궁액도 분비가 안 돼요. 내가 먹을 액도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56kg에서 36kg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밥 2숟갈만 먹어도요. 새로 2시, 3시까지 소화가 안 돼서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나는 게 입냄새, 코냄새, 땀냄새, 역류성 식도염 냄새, 잠을 잡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분비가 안 되겠죠. 모든 조직액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자고는 이렇게 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염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임신부가 염증이 있는 위염증이 있는 자궁염증이 있는 분이 임신을 했어.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까지도 염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냥 그런 애들이 바로 병원에 들락날락 감기가 낫지 않는 애들. 아기를 낳으면 감기 안 낫잖아요. 병원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것은 그런 애들은 위액이 분비가 안 되고 혈액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결핵균이 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또 기운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있어요. 자, 우울증까지 생기고 또 의사의 입에서는 신장투석까지 해야 된다 하는 그 55세 여인. 자, 그러면 결론은 약으로서 세포를 죽인 거죠. 세포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pH를 유지 못하고 몸속의 저염고미 농도가 떨어질 대로 수치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증명된 얘기인데요. 여러분 염증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절대 약을 먹어서 치료하지 말고 자연 치료력을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짐승들은 참 가지고 있는 조물주가 준 그 지식이 아주 대단해요. 짐승들은 굶어요. 염증이 오면 굶어요. 소식을 합니다. 소식을 하면 자연 치유력이 몸에서 나와가지고 그 세균하고 싸워요.
근데 사람은요, 금식기도 하죠. 병들었으면 금식기도 해요. 근데 물을 먹어요. 이 물이요, 물 속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물 속에 세균이요, 고인물은, 새물은, 그 우리 혈액에 썩은 물에 산성체질을 돼가지고 물과 합쳐가지고 그냥 조직을 썩어버려요. 세균이 와꾸락와꾸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40일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염증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혈액을 썩지 않게 하는 저염고미, 미네랄을 우리는 섭취해 줘야만이 혈액에서 세균과 또는 그 혈액, 조직액이 썩지 않도록 우리 몸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4대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 되고요. 21종의 미네랄이 있을 때는 우리 혈액이나 체액이, 조직액이 염증이 들어올 수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조직세포를 썩지 않게 한다는 물질이 바닷물을 보고 배우세요. 바닷물에는 절대로 썩음이 없습니다. 그죠? 짜지만은 그들이 먹고서 물고기나 고래나 염증이라는 걸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천 년 동안 이 녹아있는 영양소가 나무 속에도 들어있었죠. 바위 속에 들어있었죠. 곡식과 채소 속에, 동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다 부패하고 썩어서 비가 오면 전부 바다로 모인 것이, 이 모든 영양소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 물은 젊어요, 안 젊어요? 젊죠. 정화하는 능력이 있고요. 세균이 없으니까. 또 모든 물고기나 해초들이 먹고 얼마나 건강을 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세포가 병들자고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저염고미 농도를 하루에 500ml 타서 2번은 섭취해 줘야 돼요. 자, 염증을 발생한 사람은 눈물을 못 만들어냅니다. 눈물을 못 만들어 눈동자를 못 돌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치맥이 안 나와가지고 물 가지고 먹고 살고, 물 먹고 말하고, 또 위액이 안 나와가지고 물 말아먹고, 국 말아먹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조직액이 안 나온다는 것은 바로 미네랄 부족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여자들은 또 자궁에서 자궁안이나 난소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또 남자는 전립선 액이 분비가 안 돼요. 그건 종자, 생명의 그 씨앗, 종족을 보존한 물질을 잊어버린 거죠. 그 여자들이, 남자들이나요. 그럼 월경도 나오지도 않아요. 분비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임신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바로 미네랄이 결핍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미네랄이 결핍되면 혈류가 흐르질 않죠. 그 조직에 대주질 못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혈류가 끊기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이 일어난 사람들은 혈류가 끊긴 것에서, 끊기니까 그 속에 물이 고여가지고 세균이 번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염 판정받은 사람, 또는 위용종을 판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액이 안 나오니까 혈류가 끊겨서 그 속에 부어가, 그 속에 위액이 남아있던 것이 고여가지고 생긴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주 간단하죠. 자연치유력. 저염고미만 섭취해주면 위액이 분비가 된다. 노폐물을 제거된다. 아주 간단한 병인데요. 왜 그런 사람들은 염증을 서양의학의 약을, 항생제를 먹여서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분비를 안 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실 서양의학이 사람을 죽이는 병이죠. 살해하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몸을 자연치유력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상선 저하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갑상선 저하증은 뭐예요? 우리 몸에 요도 미네랄이 부족한, 갑상선은 여기에 호르몬을 분비를 못 시켜준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분비가 안 되면 음식물을 태우지 못해요. 그럼 음식물을 태워야만이, 음식물을 소화시켜줘야만이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죠. 그러면 이 갑상선이라는 건 뭐예요? 저하성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 못해주는 기능 저하증이다. 그러면 그런 음식물을 태워주질 못한다 하는 것이 갑상선 기능 아니에요? 그 미네랄이 뭐냐? 아이디, 요도 미네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도 미네랄, 이 요도 미네랄이 뭡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갑상선에 염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얼마나 커지냐? 180mg, 우리 신장이 두 개가 60mg, 60면 120mg밖에 안 돼요. 그거 더 크게 여기에 그 염증이 생기잖아요. 이만한 혹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혹 속에 뭐가 염증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균이 번식한다는 거예요. 세균이 하나의 물주머니라고 보면 돼요. 세균이 사는 세균이 고인 파우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궁에 역시 물혹 있죠. 양성혹. 그것도 물주머니예요. 파우치예요. 세균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류가 끊겨서 온 병이다. 그러면 그것이 제일 세균이 이 염증이 무서워하는 것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여러분. 이 미네랄인데요. 이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서 세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체온을 유지해주고 혈액순환을 시키고 노폐물을 제거하니까 세균이 또 물이 고이는 장소를 없어 만들어주니까 세균이 와서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곳을 만드는 것이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염고미 농도가 우리 몸속에 항상 1.0%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약독, 맹독 내놓는 암모니아 가스 같은 건 이 배출해 줘야만이 체온이 올라가죠. 그런 것이 쌓였을 때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다. 그래서 저염고미를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고이지 않게 해주고 혈액을 힘을 내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저염고미 농도다. 그래서 면역을 발휘하는 데는 최고 필요한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염증으로 인하여 조직이 죽어간다. 근데 그 어린애들이 뇌가 세포가 타들어가서 죽는 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뇌까지 혈류가 끊기니까요. 뇌세포가 하나하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간질하는 사람들, 또 뇌세포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억력, 정신 이상자, 또 이게 뭐예요? 박힌주변에 이렇게 막 손이 막 떱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는 것이 바로 혈류가 끊기는 거예요. 그것이 저염고미 농도,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 축적이 아니라 결핍이 돼서 이런 질병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궁에 근종 있는 분들은요, 자궁이 근종 부분에 두꺼워지기 때문에 두꺼운 거면 혈류가 끊기게 되죠. 거기 혈류가 흐르질 못하게 만들고, 물혹이라는 건 양성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저염고미 농도만 1.0%쯤 자동적으로 분해해서 터져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 빈궁을 만들지 말고 자연치유로 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몸에 강한 해독을 하는 곳이 간이에요. 간이 좋아하는 물질이 약알칼린이 아니고 강알칼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피는 혈액은 7.4지만요. 간은 8.0입니다. 얼마나 높아요? 그래서 알칼리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물질이 뭐냐? 이건 미네랄이 돼요. 자, 미네랄이라는 건 여러분은 이